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인생 2막이 더 화려했던 전설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을 때 못한 일은 평생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60대, 70대, 심지어 90대의 새로운 꿈을 이루고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살아있는 전설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셜미디어 스타가 된 사람들. 70세의 유튜버가 되어 130만 구독자를 달성한 박막내 할머니. 우리나라 전라도에 사는 박막내 할머니는 1947년생으로 올해 77세입니다. 평생 과일 장사부터 가사 도우미, 공사장, 백반집, 식당 운영까지 온갖 일을 하며 혼자서 이남 1녀를 키워왔어요. 할머니가 70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치매를 주의하라는 소견을 준 거예요. 7남매 중 막내인 할머니는 언니 셋이 모두 치매 판정을 받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손녀 김유라가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해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영상을 찍어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가족들만 보라고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호주 케언즈 여행기였어요. 할머니의 유쾌하고 거침없는 말솜씨,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와 솔직한 반응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몰래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할머니의 매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나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이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어요. 2017년에 시작한 유튜브 활동이 점점 화제가 되면서 할머니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구글의 초청으로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가했어요. 2019년에는 유튜브 CEO 수전 워치츠키가 박막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어요. 할머니는 단순히 유튜버로만 활동하지 않고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국물떡볶이, 비빔국수, 박막내 파란커피 등 식품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 레레까지 론칭했어요. 지난해에는 홈쇼핑에서 김치와 게장을 판매해 2달 만에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유튜버, 사업가, 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의 말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인생 2막의 가장 화려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95세의 유튜버가 된 헬렌 스미스 할머니.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헬렌 스미스 할머니는 95세의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던 할머니가 어떻게 유튜버가 되었을까요?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요리 비법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요리를 해오며 쌓아온 노하우였어요. 증손녀가 할머니의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레시피를 영상으로 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보라고 찍었던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증손녀가 할머니 몰래 유튜브에 올렸더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95세 할머니의 요리 영상이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첫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자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때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채널 이름은 그레이트 그랜마 키친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 영상을 올렸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70년 경험담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요리하면서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투와 지혜로운 조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할머니의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머니의 영상을 보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난다는 댓글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96세에 100만 유튜버가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버튼을 보며 정말 신기해했어요. 지금 97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가 생긴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이야기, 창작의 꿈을 이룬 사람들. 80세의 소설가가 된 사토 하루코 할머니. 일본 도쿄에 사는 사토 하루코 할머니는 8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소설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늘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었죠. 할머니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적막한 집에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할머니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한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6개월 동안 4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완성했죠. 할머니의 첫 작품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어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80세 신인 작가라니 과연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출간 첫 주에 1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솔하고 따뜻한 문체에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던 거죠. 특히 같은 또래의 여성 독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7권의 소설을 발표했고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벽마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진다고 하시네요. 7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존 밀러 할아버지. 미국 텍사스에 사는 존 밀러 할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일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집을 짓는 일만 해왔던 할아버지에게 그림이라는 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죠. 75세에 은퇴한 후 할아버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지역 복지관의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평생 망치와 톱만 다뤄왔던 손에 가는 붓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평생 집을 지으며 쌓아온 공간 감각과 색감이 그림에서 빛을 발한 거죠. 특히 풍경화에서 놀라운 솜씨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작품은 자신이 지었던 집들을 그린 연작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각 집에 얽힌 사연과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어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역 전시회에서 할아버지의 그림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갤러리 관장이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80세가 된 지금 할아버지는 뉴욕의 유명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 작품당 수천만 원에 팔리는 인기 화가가 되었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진짜 같다고 말이에요. 70세에 시집을 출간한 마리아 슈미트 할머니. 독일 베를린에 사는 마리아 슈미트 할머니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숫자와 계산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야였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숨겨진 감성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에 종종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곤 했어요. 그저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70세에 퇴직한 후 할머니는 그동안 적어둔 메모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적어온 메모가 수십 권의 공책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라 아름다운 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설득해서 시집 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첫 시집 제목은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뤄왔지만 그 뒤에는 사람의 삶이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은행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 자신의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 신인 시인의 등장에 문학계가 주목했어요. 특히 할머니의 시는 삶의 깊이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73세가 된 할머니는 벌써 세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시네요. 창작의 세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죠. 이분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학습과 도전의 꿈을 이룬 사람들. 90세에 대학을 졸업한 안나 로시 할머니.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안나 로시 할머니는 어릴 때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평생 배움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왔죠. 할머니가 85세가 되었을 때 지역 대학에서 고령자를 위한 특별 입학 제도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85세에 무슨 대학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평생 못 배운 한을 풀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문학과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도, 과제를 하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나가는 학생이었어요. 젊은 학생들도 할머니의 열정에 감동받아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할머니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정도였어요. 90세가 된 해 할머니는 마침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90세에 대학을 졸업한 이탈리아 최고령 졸업생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5세에 석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시네요. 85세에 컴퓨터를 배워 프로그래머가 된 찰스 윌슨 할아버지. 영국 런던에 사는 찰스 윌슨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건 전혀 모르는 분야였죠. 은퇴 후에도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할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85세에 처음 컴퓨터 키보드를 만진 할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프로그래밍을 85세에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코드들이 암호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기계를 다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프로그래밍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첫 번째 앱을 만들었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관리 앱이었어요. 복잡한 기능은 없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앱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5세 프로그래머가 만든 앱이라는 스토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할아버지의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지금 87세가 된 할아버지는 프로그래밍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은 또래의 고령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78세에 새 언어를 배워 통역사가 된 마들렌 뒤부아 할머니. 프랑스 파리에 사는 마들렌 뒤부아 할머니는 평생 프랑스어만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할머니가 78세가 되었을 때 손녀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할머니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7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할머니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되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3시간씩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표현을 익혔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손녀와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진 거죠.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전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할머니는 한국어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했습니다. 80세의 대학생이 된 거죠.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한국 문학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3년 후 할머니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프랑스- 한국 문화교류 행사에서 통역사로 활동한 거예요. 81세의 전문 통역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통역사 중 한 명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행사를 할 때 할머니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보여준 것처럼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몸을 움직이는 꿈을 이룬 사람들. 65세에 발레를 시작해서 무대에 선 수잔 밀러 할머니.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수잔 밀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발레 레슨을 받을 수 없었죠. 평생 그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가 65세에 은퇴한 후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성인 발레 클래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50년간 꿈꿔왔던 발레를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에 갔을 때 할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수강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30대, 40대였어요. 할머니는 위축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5세의 몸으로 발레를 배우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유연하지 않았고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도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기본 자세를 반복 연습하고 유튜브로 발레 동작을 익혔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1년 후 할머니의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할머니의 열정과 실력에 감탄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2년 후 문화센터에서 발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67세의 평생의 꿈이었던 발레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발표회 당일 할머니가 무대에 나타나자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67세 발레리나의 등장에 모두가 주목했어요. 할머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발레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도전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할머니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룬 꿈의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69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68세에 등반을 시작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다나카 시로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에 사는 다나카 시로 할아버지는 평생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산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왔죠. 68세에 은퇴한 후에야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가벼운 마음에 동네 야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서 본 풍경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산에 도전했어요. 69세에는 일본의 명산인 후지산에도 올라갔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70세의 에베레스트라니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전문적인 등반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고도 적응 훈련부터 체력 단련까지 2년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히말라야의 낮은 봉우리들부터 도전했습니다. 71세에 5000m급 산에 성공적으로 올랐어요. 72세에는 6000m급 산도 정복했습니다. 점점 높은 고도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었죠. 3년간의 준비 끝에 할아버지는 드디어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습니다. 71세의 나이로 세계 최고봉에 오르는 일은 정말 위험한 모험이었어요. 에베레스트 등반은 2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고도를 높여가며 올라갔어요. 중간에 고산병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반 시작 50일 후
할아버지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71세의 세계 최고봉을 정복한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에베레스트 등반 성공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위성전화로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하산도 등반만큼이나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어요. 71세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일본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75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산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산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몸의 한계는 마음이 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보여준 것처럼 의지와 준비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인생 2막은 언제 시작될까요? 지금까지 인생 2막이 더 화려했던 전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70세의 유튜버가 된 박막내 할머니, 95세의 유튜버가 된 헬렌 스미스 할머니, 80세의 소설가가 된 사토 하루코 할머니, 71세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다나카 시로 할아버지까지 정말 놀라운 분들이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에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속에 있어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젊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화려하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2막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멋진 인생 2막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